자, 송달 관련된 판례를 좀 봅니다. 자, 소속법이 있는데요. 자, 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은 2번 이상 불출석이 요구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공시송달 방법으로 재소환한 후에 그 기일에도 역시 피고인이 불출석해야지만 그러면 2번 안 나왔죠? 이게 1번 안 나왔고 2번 안 나왔으니까요. 그때 비로소 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공시송달 얘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된 겁니다. 자, 공시송달 방법에 따른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다고 했어요. 부적법하기 때문에 따라서 공송달 방법에 따른 소환이 부적법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송달 내용을 모르겠죠. 그래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 부적법하였기 때문에 1심 절차는 당연히 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항소심 법원에서는 다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 다음에 여기서 적법이란 말은 뭐예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송달 방법으로. 그래서 절차를 다시 한 다음에 다시 판결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자, 또 소촉법 얘기 나왔는데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자,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영장 집행이 불능된 바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 바로 이 소촉법에 따라서 이 공시송달을 때리면 안 됩니다. 자, 공시송달을 때리려면 이런 내용 나오죠.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가장 마지막에 공시송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송달 불능 접수 보고서가 접수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송달 불능 보고서 접수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쵸? 여기 나오죠? 이것을 불능 보고서 접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영장이 여러 차례 집행 불능되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자, 그러려면 요 밑에 나오죠. 경찰관이 직접 그 주소지를 방문해서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소재 여부를 확인하여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배달부가 몇 번 방문해봤는데 없더라. 그래서 막바로 공시송달 때리는 게 아니라 경찰관이 직접 그 주소지를 방문해서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였을 때 그때 그러면 경찰이 뭐라 그럽니까? 소재 탐지를 해보잖아요. 소재 탐지를 해보는데 이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 접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경찰관에 의해서 요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가 접수되었을 때 이때 송달 불능 보고서 접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접수가 이루어졌다면 6개월이 지나서 공송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자, 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서 소환장 송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위법하다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내용을 모르겠죠. 그래서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당연히 위법이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러면 항소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직권으로라도 그 시정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OX 판례 갑니다. 자, 공시송달이 위법이다 라고 한 판례를 좀 볼게요.
자, 주민등록표상에 주소가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명하다는 우편 집배원의 송달불능 보고서, 집배원 아저씨의 요 송달불능 보고서만 갖고는 안 돼요. 어디까지 있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경찰관의 소재 탐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공송달 결정이 적법한 것이지, 경찰관의 소재 탐지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이 우편 배달 아저씨의 집행불능 보고서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편 집배원 아저씨가 2번에 걸쳐서 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부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바로 공시송달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경찰관의 소재 탐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다고 본 겁니다. 다음, 공시송달은 주소,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나타나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꺽쇠 2번인데요. 자,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 불능되었다 하더라도 이 수사 기록에 편철된 피신 주소에 사무소 등이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다면 그 사무소로 송달해야지. 그치? 그 사무소에 다시 송달을 해봐야지. 그걸 해보지 아니한 채 곧장 공송달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송달불능되었더라도 법원은 기록에 그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여기도 집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데 어떤 시도도 안 합니다. 안 해본 채 귀찮으니까요. 곧장 바로 이 공송달 때리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 있는데 여기도 나타나 있는 기록상 그렇죠? 나타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귀찮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연락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 확인해 보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송달이 편하니까요. 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수감자죠. 수감 중이다. 수감 중인 경우 법원은 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치. 그 사람이 수감 중인 곳에 그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장에게 그 중에 수감 중인 어느 한 곳에 송달해야 되는데 거기다 하지 않고 종전 주소지죠. 종전 주소지에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종전 주소 했거나 그것도 귀찮아서 공송달 때리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누가 공송달 한다고 해서 누가 봐요? 여러분 동사무소 지나갈 때마다 게시판 보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누가 이 신문지 읽어요? 안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맨날 뭐 법원 게시판만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종전주소를 보면 누가 알아 이걸? 언제 뭐 재판이 열린다는 걸 언제 아냐고요. 그렇지? 그러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아무 말도 들어보지 않고 재판 때려? 당연히 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도 공소송달하기에 앞서서 찾아보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 우송한 공판기일 소환장 등이 이사불능,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 이런 것만으로 이런 것만으로 그러면 찾아봐야지. 하기에 앞서서. 그렇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조치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아니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미 2번에 걸쳐서 이사 불명, 이사 가긴 갔는데 어디 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송달불능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걸어 확인해 보는 시도 등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이것은 위반이다. 그 본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송달이 폐문 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안이었는데 송달불능과 통화불능 등의 사유만으로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장 공송달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본 판례입니다. 여기도 주소지로 우송한 통지서와 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확인해 보거나 실제로 거주한 기록상에 나타난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전화로 확인해 보는 등 뭐 좀 장소를 찾아보아야 하는 시도를 해보았어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적시도 하지 아니한 채 단정하여 곧장 공소 송달하는 것은 위법이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 핑계 되겠지, 그치? 우린 뭐 그렇게 안 해보고 싶나? 근데 재판은 많고 우편할 건 많고 확인해봐도 이렇게 해봐도 안 나타나고 꼭꼭 숨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핑계를 대긴 돼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대법원 판결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안 해봤을까? 시도는 해봤겠죠. 물론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판결 요지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달은 끝났고요. 이제 재판 기록 열람 등사를 좀 보도록 합니다. 법조문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입니다. 요 재판이 확정되었잖아요. 요 확정된 기록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요 확정되었을 때 그 기록 열람 등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다 신청하나요? 검찰청입니다. 법은 아닙니다.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여기 전부나 일부 열람 등사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제한할 수 있느냐면요. 자, 1번부터 7번까지인데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을 때,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원래 이건 한 세트인데요. 이걸 다 밑줄 그어야 되나? 자,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때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개하게 되면 이런 걸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두 번째는 명예라든지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공범자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도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때, 그리고 개선갱생의 현장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영업비밀 관련되어 있을 때, 동의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는 제한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이 안 되네요. 그치? 그러하지 않다. 자,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통지해 줘야 되겠죠. 검사가. 그 기록이 검찰에 있으니까요. 검사가 통지해야 됩니다. 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등본을 열람 등사하게 할 수 있고요. 자,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서 함부로 이런 것 등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검사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치? 이 검찰청에 대응하고 있는 이 법원에 처분 취소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그 법조문 중에서 이 재판이 확정된 기록이라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의 총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총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는 해당 사건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리고 그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서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부정의 부정은 긍정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형사재판 확정기록이죠. 이 확정기록에 대한 공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데 따라서 이 확정기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가 허용된다. 그러니까 열람등사하는 것이면 됩니다. 여기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개 청구가 아니고 이거는 열람등사라고요. 열람등사. 만약 열람등사가 거부나 제한될 때는 준항고 하면 됩니다. 그 준항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그 법원에 처분 취소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준항고입니다. 준항고 해야 되고 자 끊습니다. 자 확정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확정 기록이었지만 그렇죠? 이 확정 기록이었지만 이 확정 기록이 아닌 불기소로 종결된 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됩니다. 다르죠?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이 된다. 허용이 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의 절차는 준항고가 아니라 항고입니다. 항고. 차이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확정기록. 여기 확정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청구는 안 된다. 뭐로 한다? 열람등사하고 여기에 불복 있을 때 준항고 한다. 준항고 알아두시고 반면에 확정기록이 아닌 불기소 사건일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가능하고 항고입니다. 항고로 다툰다는 점 차이를 반드시 비교해 두셔야 돼요. 자, 확정 판결서입니다. 판결문이죠. 판결문. 여기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판결서나 등본 등을 법원이죠. 여기 법원. 판결서니까요. 법원에서 열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끊고 다음 같은 경우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랑 비슷하죠? 자, 묶으시고요. 자, 심리 비공개. 소년일 때.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용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방금 앞에서 읽었어요. 3호나 6호. 여기지. 여기 3번, 6번. 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요 신청입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점에서 앞에 조문과 좀 차이가 있네요. 앞에 조문은 그런 내용 없었는데. 됐습니다. 앞에 조문과 좀 비교해서 보세요. 자, 됐고 나머지 거 보시고요. 자,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말은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민형사 책임을 진다 이 뜻입니다. 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 쭉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됐네요. 여기까지 합니다.